2차 함수죠. 당연히 함수니까 x 하나에 y가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x값을 집어넣어서 y값의 대응 관계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항상 함수식은 y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알려면 x의 어떤 수가 변할 때마다 y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x를 보통 독립변수, 변수 중에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값을 갖게 되고 y는 그 x값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종속변수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 x가 값의 변함에 따라 y가 얼마인지 정확히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항상 식이 y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 돼야 되겠죠. 그게 2차 함수예요.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식 앞에 개수 있을 수 있고 1차식 앞에 개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상수 있을 수 있고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0이 아닐 때 이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 말한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2차 함수가 아니다. 1차 함수. 분모 x할 때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2차 아니다. 2차라는 거는 문자가 기본적으로 2번은 곱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숫자가 붙는다 하더라도 문자가 이렇게 2번 곱해져야 2차가 된다고. 근데 얘 x제곱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x 나누기 x를 표현한 게 x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져야 차수가 생겨지 나눠지는 거는 차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x 위에 지수가 2가 있다더라도 절대 2차 함수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서가 이제 진짜죠. 네, 이겁니다. 근데 바로 나오죠? 자, 딱 보면 저게 뭐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2차 함수의 기본형, 이걸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형을 완벽히 이해하셔야 표준형과 일반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2차 함수의 기본이 여기인 거야. 이걸 이해 못하면 뒷거는 어차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되고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2차 함수를 잘 이해하려면 많이 보시고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내용을 익히셔야 됩니다. 암기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암기하면 하루 이틀 암기는 되겠지. 근데 시간 지나면 또 까먹기 때문에 자꾸 그려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의를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하냐면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아하시면 함수를 못합니다. 알겠죠? 이건 2차 함수뿐 아니라 마찬가지야. 1차 함수는 워낙 쉬웠잖아. 직선이잖아. 직선 긋는 게 뭐가 어렵냐? 그냥 찍찍 그으면 되니까 사실은 건데 2차 함수부터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구부러져 있어. 앞으로 구부러지는 정도가 심한 것도 계속 배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프 그리기가 귀찮아지는 거야. 규칙성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직선은 사실 별 규칙이 없잖아. 그냥 찍 그으면 되는데 나머지 곡선들은 규칙을 가지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귀찮은 거야. 그때부터 천천히 안 그리기 시작해. 그래프를.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때려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 함수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2차 함수의 얘가 이 그래프 있죠? y는 ax제곱. 얘를 옆에 써놓으세요.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저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2차 함수가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인 항이 뭐냐면 제곱항만 있으면 돼. 1차항이나 상수항 없어도 되잖아. 2차항만 있어도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2차항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차항이나 상수는 없는 것. 결론은 B값, C값이 0일 때 2차 함수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약간 주입식이야. 좋지 않지만. 근데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저렇게 생겼습니까? 라는 걸 완벽하게 의미를 받아들이려면 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미분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프가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를 사실 몰라요. 근데 미분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고2 때 미분이 나오거든. 그럼 고2 되기 전까지의 모든 그래프들은 그냥 암기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저렇게 그려져? 그런 거 알겠어. 근데 그나마라도 설명한다면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냥 막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x와 y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계산하기 편한 정수점들 위주로 이제 찍어주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8, 2, 0, 2, 8 점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2,8 한 여기쯤.
마이너스 1,2 여기쯤, 0,0 여기쯤, 1,2 여기쯤, 2,8 여기쯤. 좌우 대칭이네? 그쵸? x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 y값이 똑같이 나오는 좌우 대칭 관계예요. 어디 대칭이냐면 y축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관계야. 근데 1차 함수만 직선이고 나머지는 다 곡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실수값에 점을 대응시키면 이 점들을 통과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데 이걸 직선으로 찍찍찍 긋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이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위로 솟구칠 것 같고 y는 계속 커질 것 같고 됐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왠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게. 아셨어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세 글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포물선이라 불러요.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물체를 집어던져. 뭐든지. 이렇게 물체를 집어던지면 그 물체가 이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좌우 대칭 관계를 냈잖아. 축이 존재하지. 가운데 딱 절만 내서 좌우가 완벽히 포개어지는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 데칼코마니.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니? 데칼코마니? 그렇지. 같은 학교 다니는데 왜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워? 초딩 때. 초딩 때. 어쨌든 초딩 때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스케치북에 이렇게 반만, 그러니까 스케치북 반을 딱 접어놓고 반에다 막 뭘 칠해놔. 그림을. 그럼 나머지 접었던 반을 딱 펼치고 난 다음에 이걸 반대로 딱 접어 넘기는 거예요. 그럼 접어 넘기면 왼쪽에 그렸던 그 물감이 그대로 왼쪽에 찍히면서 좌우 대칭 그림이 만들어지지.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불러, 미술에서는. 나는 뭐 배워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안 배우면 오히려 어때는 좌우 대칭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 대칭 관계구나. 그리고 이런 포물선이라 부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포물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얘기예요.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얘기죠. 됐니? 그랬을 때 이제 요거 몇 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그래프가 점점 이 점을 기준으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 아래로 간다라는 뜻이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되는 구간이고 얘는 x가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감수 구간이 돼요. 직선 같은 1차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죠. 중간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근데 2차 함수부터는 변화가 생겨요. 증가하다 감소할 수도 있고 감소하다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 지점을 세 글자로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포물선을 제대로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에서 이러면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포물선을 제대로 배우겠는데 그때는 꼭지점보다 더 중요한 점을 배워요. 하지만 그 전까지 2차 함수를 배우는 도중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 왼쪽에서는 감소, 꼭지점 오른쪽은 이 그래프상은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 그래프의 함수값 잘 보니까 함수값은 y좌표죠. x에 대응된 y값. 그걸 함수값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그치? 그 단어 뜻 알죠? 함수값. x에 대응된 y값. 그게 함수값이야. 함수값이 딱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된다는 뜻은 y값이 항상 0 이상의 좌표만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제 파악하는 거지.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점이에요. 0,0을 꼭지점으로 갖습니다. 인 거고. 두 번째, 포물선은 축이 존재해. 그 축을 식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축의 이름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포물선은 축이 존재해. 그 축을 수학적 식으로 쓰고 싶은데 그거를 한글로 뭐라 쓰냐면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축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축이 어디 있었죠? Y축이 축이었잖아.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지금 그래프가. 그래서 이 대칭 관계를 성립하는 축을 축이란 게 이 포물선의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축 줄여서 축. 그럼 축의 방정식을 쓰라는 얘기는 Y축을 식으로 쓰라는 얘기는 니네 배웠어. Y축 수학적 식이 뭐였죠? Y축에 있는 모든 조의 특징은 X가 0이더라. 이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됐니? 이해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x값이 0을 기준으로 0의 왼쪽, 0보다 작을 때죠?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며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감소함수가 된다고 그랬고, x가 0보다 크게 되면 오른쪽 위로 가며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거 증가함수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이 그래프는 절대 y값이 0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음수를 가질 수 없는 구조다. 맞아? 맞니? 지금은 뭐에 대해 설명한 거죠? 이 네 개 모두 다? 기본형 y는 ax 제곱 중에서 도 여기는 a 값이 양수인 케이스에서만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y는 2x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a가 양수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원점이 꼭지점이며 어디로 볼록하다 표현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 표현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원점이 꼭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a가 양수일 때야. 그럼 반대로 a가 음수이면 이거 반대 개념일 거라고. 양인 게 음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해요. 꼭점 좌표가 0,0인데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그러면 똑같은 건 뭐냐면 1번은 똑같아요. 1번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동일해. 됐어? 2번도 동일해. 축의 방정식도 x는 0, y축이 축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바뀌어. x가 음수일 때, 축의 왼쪽일 때는 그래프가 증가함수가 되고 x가 양수일 때 축의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함수가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y값도 바뀌어요. 얘는 y좌표가 0 다시 y좌표 양이 없어. y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고 해요. 됐니? 마지막에 오늘 좀 수업 급하긴 한데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 추가로 설명할 거 만약에 a가 뭐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다. 그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집니다. 혹은 뭐라 표현하기도 하냐면 y축에 가깝다라고도 표현해요. 이건 대충 그냥 빠르게 예를 설명드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근데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이렇게 폭이 얘보다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폭이 좁아져. 그러니까 점점점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지. 이해했습니까? 이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양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래로 볼록할 때나 위로 볼록할 때나 동일하다. 얘는 위로 볼록한 거죠. 위로 볼록할 때도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형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다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좀 급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막 여기를 막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 겸 정리 또 해드릴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집에 와서 이 내용 공부하시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일단 빼더라도 여기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푸세요. 그 뒤에 있는 문제 찾아서 기본형 있잖아. 이렇게 변형된 거 말고 기본적으로 y는 무슨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만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찾아서 일단 그걸 풀어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 여기 위에 써 있을 거라 아마. y는 ax제곱꼴 여기 있잖아. 이 모양. 여기. 여기까지. 1074번까지는 배운 내용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저거를 이제 좀 천천히 풀어두도록 하세요.